2025년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인 50대 여성 정 씨의 남동생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. 발견 장소는 집안 거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현장은 이른바 밀실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. 사건 당시 같은 집에 있었던 인물은 누나의 남편 박 씨였습니다. 그의 진술에 따르면 거실에는 처남 정 씨가 쓰러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매형인 박 씨 자신이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. 같은 집, 같은 시간대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 이 때문에 박 씨는 자연스럽게 초기 수사의 1차 용의자로 지목됩니다. 반면 누나 정 씨는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말합니다. 그 시간 외출 중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결국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처남과 매형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. 수사는 박 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. 박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고를 주장합니다. 나는 하지 않았다. 억울하다. 하지만 그의 주장은 수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. 그리고 처남이 숨진 지 5일 뒤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합니다. 박 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됩니다. 다만 경찰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유서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이로 인해 박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심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. 이 사건은 당시 이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. 매형이 처남을 살해한 뒤 심리적 압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결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. 결정적인 전환점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였습니다. 경찰은 사망한 동생 정 씨의 몸에서 누나 정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알약의 구성과 성분이 정 씨의 처방약과 일치했다는 겁니다. 경찰은 정 씨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정황으로 경찰은 범행 당시 남편 박 씨에게도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사망한 박 씨의 혈액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됩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방송에서는 동생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누나 정 씨의 행동 또한 의문으로 제기됩니다. 정 씨는 동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재심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. 이 사실은 방송 제작진이 통화 기록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. 제작진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아닌 보험 관련 인물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